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이언 킴입니다. 파트 2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파트 2에선 저희가 이제 사진을 묘사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오는지. Describe a picture. 주어진 사진을 여러분들이 묘사를 해야 되는데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30초란 시간 동안 내가 이 사진을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딱 이제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삐 소리와 함께 45초 동안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한 묘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점수는요, 3점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파트 2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요, 토마토 베이스와 함께요, 노력을 기울이면 3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만점을 받고 가야지 나중에 좀 어려운 파트 때 조금 더 힘을 실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시가 되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자, 긴 내용 요약을 하자면요. 이 파트에서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사진을 묘사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As much details as you can. 가능한 한 많은 디테일을 활용을 해가지고 묘사를 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준비 시간 30초, 녹음 시간 45초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꼭 그 케이스, 미니 테스트, 그 다음에 액슈얼을 풀어보신 다음에 이걸 익숙해지셔야 돼요. 30초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사진이 제시가 되고요. 이 30초 동안에는 우리가 맨 첫 번째 어떠한 순서로 묘사를 시작을 할지 머릿속에 딱 사진을 보면서 결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그러면 내가 묘사를 하면은 이러한 문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고 이 문장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왠지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될 것 같은 분이 있죠. 딱 이분. 그래서 이분, 여기 사진 찍는 이분, 그런 다음에 이분들 위주로 묘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배경의 묘사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어림을 잡고요. 우리가 키워드들, 예를 들어 연주하고 있는 악기 이름 뭐예요? 그쵸? 색소폰이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등등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초 동안 알찬 준비 과정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역시나 우리가 클락이 wind down 할 거니까요. 우리가 삐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딱 맨 처음부터 This is a picture of 하고 강하게 딱 치면서 우리가 묘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묘사의 순서나 사진이 이거 어떤 종의 사진인지 분석하는 거, 묘사의 순서, 그런 다음에 이것들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문장 구성, 이런 것 등등 역시나 재미나는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again, I'll be seeing you guys in my class, alright? 그리고 지난 파트 1에 이어가지고 오늘 파트 2를 진행해 볼 텐데요. 파트 2는요, 파트 1보다는 약간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림 묘사하기를 할 건데요. 파트 1에서는요, 우리가 주어진 글을 읽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문장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림을 묘사할 때는요, 문장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낸 문장을 가지고 올바른 억양과 강세와 발음을 갖고 또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초반부터 완벽하게 다지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 파트 2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저희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태스크 1 through 6 6가지 태스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 태스크는 우리가 이 사진 중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사진은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각종 어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이런 명사가 더 잘 맞는다. 그래서 단어들 간에 이 궁합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스크에 나와 있는 exercise를 통해서요. 우리가 궁합이 딱 맞는 단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꼭 습득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태스크 1 인물의 동작 표현하기부터 한번 볼까요?
task number 1. 맨 처음 우리가 인물의 동작을 표현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사진 중에서 역시나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사진은 바로 인물,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딱 사진에 보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대상을 묘사할 때 동작 묘사는 필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을 때 기본적인 가정을 한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딱 보고 있는 사진은 이게 고정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이 지금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지금 현재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저 동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일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어느 만큼 가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동작을 취하는지 이런 것들 묘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정확한 인물 동작 표현하기를 위해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각종 단어가 좌측에 나와 있고요. 한글로. 그런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매칭을 시킬 텐데요. 이 엑서사이즈 뭐 그냥 줄 읽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어휘가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휘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어휘 하나하나에 내가 만약 모르는 게 있다면은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맨 위에 뭐 돌리다부터 한번 해볼게요. 마개등을 돌리다. 돌린다는 건 우리가 주로 turn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돌린다는 게 그냥 뭐 빙글빙글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손잡이 같은 걸 이렇게 돌리는 것도 우리가 turn 이런 식으로 우리가 turn이라는 그런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기다, 뽑다 이런 건데 우리가 잡아 당기는 거는 주로 우리가 자 약간 메시해지지만 자 우리가 뭔가를 당길 때 pull 한다 그러죠. 그렇죠? 잡아 당기는 것도 우리가 pull 한다 그러고요. 우리가 마개 같은 것을 잡아서 뺄 때라든가 사람을 잡아서 이끌 때라든가 각종 그런 우리가 잡아 이끄는 건 다 pull 하고 표현하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팔 등을 쭉 뻗치다. 이것은 우리가 stretch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운동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운동을 할 때 그렇죠. 맨 처음 스트레칭을 안 하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스트레칭이 바로 몸을 쭉 펴준다. 해서 우리가 쭉 뻗는 그런 행위를 스트레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부리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밴드가 바로 구부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단 무릎을 구부린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릎을 구부린다. So bend your knees 하면은 당신의 무릎을 굽히세요. Bend your kne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손가락 등으로 어딘가를 가리킨다. 우리가 그 아이템 중에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할 때 PT 할 때 레이저 포인터라는 그런 아이템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포인트라고 하면요.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한다 또는 포인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 무언가를 이것을 주목하게끔 가리키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단어가 이제 동사에 우리가 적절한 대상을 한번 매칭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사가 read라는 동사부터 볼 텐데요. read는 우리가 각종 신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책까지 읽는 것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거리를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read a newspaper 하고 읽을 거리 매칭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ay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play라는 동사는요. 악기를 연주할 때, 스포츠 등을 즐길 때, 그리고 그냥 게임 등을 할 때, 마지막으로 그냥 놀 때, 이럴 때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동사인데요. 여기 그런 것 중에 해당하는 게 있나 보니까 맨 밑에 the guitar 그래서 악기를 연주한다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throw 그래서 이것은 약간 뭔가를 던진다라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던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쭉 보니까 something away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So throw something away 하면 무언가를 away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폐기하다, 버리다 이런 것이 throw something awa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ide, 탄다, 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a bike, 자전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drink, 마신다니까 음료, beverage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동작 표현하기 이제 마지막 엑서사이즈 부분 해볼게요. 동사가 나와 있고요. 이 동사로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 have란 동사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have를 뭐 만능 동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have는 무엇을 갖고 있다는 뜻 이외에 뭐뭐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질병 같은 것이 걸렸을 때 병 같은 거에 걸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닮았다는 뜻도 have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my mother's eyes.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눈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건데요. 자, have a meal. 아무 문제가 없죠. have는 먹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 문제 없고요. have a meeting. 그래서 미팅을 갖는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a trip. 여행을 갖는다. 약간 우리가 어색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have보다는요. 이것을 take라고 쓰는 것이 더욱더 적절합니다. take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take a trip 하면은 여행을 가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문제 보니까 carry라고 나와 있죠. carry는 무언가를 운반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a bag. 가방 하나 운반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carry a box. 박스 하나 드는 거, 운반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스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cart. 카트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카트는요, 여러분들 뭐 쇼핑 같은 거 갔을 때 마트에 그 쇼핑 카트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카트는 우리가 밀잖아요. 그렇죠? 끌거나 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push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arry a cart 부자연스럽고요. push a cart가 더 자연스러운데요. 이렇게 각 동사별로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줘야지 우리가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이 동사에 맞는 그런 목적을 써야 된다. 또는 이 대상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유의하면서 문장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태스크 한번 살펴볼까요? Task number 2. 인물의 모습 표현하기. 그래서 우리가 인물, 이 사람이 나왔을 때 뭐라고 있는지 이 동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동작 다음에 우리가 또 역시 중요한 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인물의 동작을 묘사한 후에는 우리가 세부 묘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인물을 묘사할 때 뭐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묘사를 한 다음에 인상착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인상착의 같은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을 묘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깊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이하게 생긴 사람만 우리가 묘사를 하는 건가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머리가 긴 여자는 그냥 머리가 길다고 하면 되지만 아무 특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떠한 옷을 입고 있다. 이 정도까지도 그냥 우리가 특징을 묘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장 또는 뭐 갖고 있는 소지품, 그 다음에 뭐 자세,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묘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exercise 볼까요? Number 1. 이제 저희가 이 위에 있는 한글 문장에 맞는 그러한 영어를 채워 넣는 건데요.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안경을 쓰다 해서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동사 위주로 채워놓고 있죠. 그래서 안경이 glasses, 바로 안경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 안경에 맞는 그러한 동사는 무엇인가? 뭔가를 우리가 소위 쓴다고 할 때는요. wear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wear glasses. 우리가 안경을 wear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한국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아니, 안경을 쓰는 건지 안경을 입어? 이러는데 자,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쓴다고 따로 분류하지 않고요. 몸에 걸치는 것들은 우리가 주로 다 wear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옷 같은 경우에도요. 다 우리가 wear 하는 거고요. 안경도 wear 하는 거고요. 신발도 신는 게 아니라 wear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히려 더 하나를 통일하니까 간단하지 않나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인데요. 자, 이 있다가 전에 have 동사 아까 전에 했잖아요. 방금 전에 했을 때 have는 갖고 있다도 되지만요. 있다라는 뜻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긴 머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자, 우리가 have를 사용해 가지고 have long hair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긴 머리 말고요. 짧은 머리 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죠. have short hair.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를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요. 자, 이제 우리가 동사 위주에서요. 이제 뭐 대상을 집어넣는 위주로 옮겨왔는데요. 이제 우리 각종 형용사를 뭐 문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뒤에 있는 그런 걸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여기 셔츠가 나와 있는데요. 이 셔츠가 어떤 셔츠예요? 줄무늬 셔츠란 말이에요. 그렇죠? 줄무늬의 셔츠를 입다인데 앞에 입다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줄무늬를 뜻하는 그런 단어를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striped shirt, striped shirt. 그래서 줄무늬의 셔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복잡한 문법을 깊게 파지 않아도요. 주로 형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는 대상, 명사 앞에서 꾸며지고 그렇죠? 줄무늬 셔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8번에 물방울 무늬의 우산을 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방울 무늬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물방울 무늬 하니까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polka dot이라고 하는 단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유의하시고요. 역시나 물방울 무늬의 우산이니까 여기 물방울 무늬의 우산 이런 식으로 채워넣으면 되겠죠. 여기 polka dot 그래서 polka dot umbrella 그래서 open a polka dot umbrella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우산을 펴다 open이라는 동사 쓰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우산을 polka dot 물방울 우산을 피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인물의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있는지가 제일 마지막 포인트였죠. 그렇죠? 자세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 중요한데요. 자,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팔짱을 낀다는 게 뭐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한 다음에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크로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A man is sitting with his arms crossed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간혹 fold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fold는요 우리가 접다란 뜻인데요. 우리가 접다, 포개다 우리말에서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포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밑에 보니까 포개고 벤치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포개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위에랑 동일하게 fold를 여기 집어넣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한번 위에 문장, 아래 문장 같이 읽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태스크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 A man is sitting with his arms crossed. 뒤에 단어 넣어서 한번 더 해볼까요? A man is sitting with his arms folded.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An old lady is sitting on the bench with her hands folded on her lap.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의 모습 표현까지 했고요. 그 다음 task number 3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task number 3 상태 표현하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태를 나타내는데 무엇의 상태를? 사물이나 공간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키 포인트는요, 우리가 여기서 분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분사도 있고요, 현재 분사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로 동사의 ed 형태나 그 다음에 또 종사의 ing 형태를 붙인 다음에요. 이것을 마치 우리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직접적으로 사용법을 보면서 문장을 통해서 한번 더 익혀볼게요. 그런 다음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 오는데요. 문장의 서술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비동사 더하기 분사형으로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대상이 나와야 돼요. 꾸며줘야 되는 대상이 나오고요. 이것이 뭐 책상이면 책상이 되었고 건물이면 건물이 되었고 대상이 딱 나와요. 근데 이 대상이 나온 다음에 이 대상이 어떠한 책상인지에 대한 묘사, 건물이면 어떠한 건물인지에 대한 묘사가 바로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만 말하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문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그냥 비동사 다음에 분사형이 나와가지고요. 서술식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xercise 문제 볼까요? 높은 건물들로 둘러싸인 공원이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there is a park 하고 공원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이 어떤 공원이에요? 건물로 둘러싸인 공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로 둘러싸인 공원이 있다니까 공원이 있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건물로 둘러싸인 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명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분사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분사는 동사 더하기 ed 형태나 동사 더하기 ing 형태니까 여기 둘러싼다는 뜻의 surround에다가요. ed를 붙여가지고 surrounded by tall buildings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것을 문장 구조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만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이 구조를 갖고 문장을 직접 정말 직접 몇 개 만들어 보셔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자, 위 문장의 경우에는 이게 보어인데요. 뭐 목적어도 나올 수 있고 또 보어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 분사를 한번 여기 넣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밑에 이어갈게요. 여기다 쭉 추가 대상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 지금 어디 필기하고 받아 쓰신 다음에요. 이걸 갖고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면 더욱더 잘 문장을 나중에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도 역시나 뭐가 나와 있죠? covered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커버한다면 덮는 건데 이것을 ed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covered 그래서 분사를 만든 뒤에 넣었습니다. So there is a table.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어떤 테이블이에요? 뒤에 꾸며주는 말이 나왔죠? Covered with tablecloth 해서 식탁보가 덮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There is a table covered with a tablecloth.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의자 한 개가 테이블 옆에 놓여 있다. 쭉 보니까 우리가 빈칸이 어디 나와 있어요? 체어가 나와 있고 비동사가 나와 있고 빈칸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설명을 기억하시면요. 서술형 문장을 만들 때는 우리가 비동사 바로 다음에 분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a chair 하고 의자가 나왔는데 의자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놓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놓여 있다는 그런 건데 우리가 어딘가에 이것을 놓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plac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뜻을 하나만 외우니까 잘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place는 우리가 주로 장소라고 하는 그런 명사로만 외우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동사는 이것을 어디에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분사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a chair is placed next to the table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유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helves까지 나왔고요. 이걸 꾸미는 말이 그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분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로 채워졌다는 뜻의 단어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stocked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단어 혹시 쓰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뭔가를 채운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컵 같은 거에 커피를 채우다. 이런 경우 우리가 filled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특히나 책장에 책을 채울 경우에는 우리가 stocked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stocked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다. 그래서 정답이 나왔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re are shelves stocked with book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사를 쓰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 분사는 동사 뒤에 ed나 ing 형태가 붙으면 우리가 분사라 얘기를 하고요. 뭐 과거, 현재 분사. 그런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용법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까지 문장 하나 나온 다음에요. 이 문장 바로 뒤에서 이 보어나 목적어를 꾸며주기 위해 붙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몇 번 문장을 이 형태를 갖고요. 진짜 직접 문장을 적어도 5개 이상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들 시험에 딱 들어가면요. 딱 그 문장 구조인 것 같은데 하고
말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문장 꼭 스스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task number 3 상태 표현하기는 그럼 여기서 마치고 바로 다음 task number 4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task number 4, 네 번째 태스크 보겠습니다. 자, 묘사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이것만 들으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묘사하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주로 제일 첫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첫 문장이 약간 좀 개요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이 제일 처음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딱 띄워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하고 내가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즉 이 개요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묘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이게 나가 돼야 될지 당신이 돼야 되는 건지 뭐 주어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걸 묘사를 할 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나의 앞에 있는 2인칭 그렇죠? 2인칭 대상한테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보이죠? 이것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영어로 you can see, you will see, you saw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이걸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요. 또는 I can see, I will see, I see 이런 식으로 내가 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there is나 there are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본다도 아니고 당신이 본다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인 시점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난이도로 보면 어느 게 제일 쉽고 어느 게 제일 어려울까요?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인 표현이 제일 어렵습니다. 맞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점수에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 가능한 한 가지 시점을 유지를 하면요. 점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글로 쓸 때요. 우리가 이 구어체가 아니라 이 문어체로 글을 쓸 때는 언제나 객관적인 시점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스피킹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이걸로 통일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저희가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is is a picture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진입니까? 하고 나와 있는데 수영장을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this is a picture 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보니까 의미상에 필요한 단어는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수영장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문장을 약간 거들어주는 그렇죠.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간단하게 연습할게요. A of B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로 B의 A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umber 2 이것은 야외에서 찍힌 사진이다. 보니까 여기서 단서 조항이 있죠. 야외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야외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제 수동태 문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말엔 사실상 수동태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물이 예를 들면 내가 케이크 한 조각이 있어요. 이거 맛있겠는데 하고 이 케이크를 내가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 이 케이크의 입장에서 난 케이크인데 사람에게 먹힘을 당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우리가 수동태 문장, 예를 들면 사물이 사람한테 뭔가를 당하는 거 이런 입장으로 꾸미는 문장도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 우리가 비동사 과거형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나왔냐? 자, 사진을 찍는다는 거 take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taken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This picture was 하고 taken outdoors. 이 사진은 야외에서 찍혔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number 3.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집에 있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what we can 하고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task 말고 case 때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What we can 동사 들어가고요. In the picture is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is가요. 메인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인 동사. 그래서 이 is 앞에 이 모든 것이 사실상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건데 주어가 아주 길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장 구조도 나중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what we can 한 다음에 이 can이 조동사잖아요. 그렇죠? 조동사 혼자 못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동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힌트고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동사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what we can see in the picture is a family in their house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사를 하고 있음을 표현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꼭 마스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트 2에서 이 그림을 묘사할 때 대략적으로 5문장에서 7문장 정도로 그 이내에서 문장을 구성을 합니다. 이 모범 답안 7문장을 구성할 때 제일 처음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이런 내가 묘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라든가 2개의 이런 표현을 정한 다음에요. 이거를 내가 자주 활용해 보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가 이때 문제를 많이 개발할 때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What we can see in this picture is 이렇게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This is a picture of 한 다음에 묘사 이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턴을 잡은 다음에 이 패턴을 그때그때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task number 4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 task number 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ask number 5 5번째 태스크 보겠습니다. 장소 표현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봤을 때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의 우리가 동작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인상착이라든가 이런 걸 묘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사람을 둘러싼 각종 사물들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묘사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배웠죠? 바로 방금 전 태스크 때 맨 처음에 인트로 문장 내가 묘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표현하는 거 그거 배웠고요. 여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사진에 대한 묘사를 완벽하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이런 인상착의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가 장소는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공간은 뭐 우리가 일터라든가 야외, 쇼핑 장소, 가정 등 일터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장소는 대부분 우리가 전치사, 장소, 명사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전치사를 우리가 얘기하는 걸까요? 장소를 나타낼 때 우리가 언제나 at이라든가 그렇죠. i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는 전치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t은요. 우리가 어느 한 딱 요만한 시점, 정확한 지점에 있을 때는 at을 쓰고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커다란 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in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영어라고 하는 문장 그 언어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관용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장소에서는 at만 쓴다든가 어떤 특정 장소에서는 왠지 in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또 역시나 at을 쓰고 이런 것들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관용적인 그런 부분들은 외우시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때그때 이거 전치사가 약간 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할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요. 그때그때 익히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다 뭐 전치사의 규칙 이런 거 다 적당히만 알되 뭐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되고요. 자, 그럼 실제로 엑셀사이즈 통해서 한번 저희가 채워 넣는 거 해볼게요. 한 남자가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죠. A man is doing exercise. 사실 문장이 끝났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좋은 문장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장소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원래는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indoors가 나와있죠. 그렇죠? 실내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A man is doing exercise indoors. 우리가 실내와 실외를 나타낼 때 이럴 때 우리가 indoors나 outdoors 앞에는 따로 전치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또 뭐 home, 집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I am at home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요. I'm home 이런 식으로 home 앞에도 전치사 생략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도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남자가 사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다. So, a man is arranging documents 까지만 해도 사실 문장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A man is arranging documents 하면은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장소를 붙이려고 하니까요. 전치사 in이 나왔고요. 전치사 다음에 여기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office 하고 사무실을 뜻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A man is arranging documents in an office. 이렇게 문장 읽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Number 14, 14번 볼게요. 사람들이 야외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쭉 보니까 people are playing with the ball. 문장 여기서 완벽하게 한번 끝났죠, 그렇죠? People are playing with the ball. 이렇게 끝내버렸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장소 추가해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야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야외 이외의 장소였으면은 전치사 다음에 장소 명사가 나오면 되는데 indoors, outdoors 예외니까 그냥 여기다가 outdoors라고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People are playing with the ball outdoors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심 쇼핑 지역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자, people are doing shopping에서 문장이 사실은 한번 완성이 되었고요, 그렇죠? People are doing shopping. 저 쇼핑한대요. 끝났는데 어디에서? 도심 쇼핑 지역에서. 발음이 어렵습니다. 도심 쇼핑 지역에서요. 여기서 이제 쇼핑을 한다는 거니까 전치사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장소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장소에 그러면 도심 쇼핑 지역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downtown shopping area라고 나와 있고요. 도심을 우리가 주로 downtown 쇼핑을 shopping 지역을 area라고 했는데요. area보다도요. 여기에 district라는 표현을 집어넣어도 무관합니다. 둘 다 괜찮은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장소를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기존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러한 문장에 우리가 단순히 전치사, 그 다음에 장소 명사만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베이스니까 짧은 문장에서 확장시키는 개념이 제일 간단하죠. 그렇죠? 확장시켜서 그림의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 task number 6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task number 6, 위치 관계 표현하기. 자, 마지막 task number 6까지 왔습니다.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Last but not the least. 그래서 마지막 태스크이지만 절대로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밀려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점수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한도 끝도 없이 마음껏 늘려가지고 말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을 많이 품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위치 관계 같은 것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위치 관계는 뭐 각 그 교과서마다 그 교재마다 뭐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전체를 놓고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정말 저 멀리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이런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사진 안에 들어있는 등장인물들 또는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그런 특정 뭐 지역의 뭐 특정 그런 건물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에 대한 묘사를 한 다음에는 세부적인 이런 각 아이템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큰 묘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작은 위치, 관계 묘사로 압축시켜 들어오는 것이 원래 TOEIC 스피킹 파트 2의 정석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볼 건데요. 넓은 곳을 찍은 우리가 사진은 정경, 중경, 후경 그 한마디로 앞, 뒤, 중간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사물들 간의 위치 관계를 적절하게 전치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묘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in front라든가 in the back, in the corner, or at the corn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종 전치사 플러스 그 다음에 장소,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꾸미면 되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넘어갈 텐데요. 야, 사진 참 좋습니다. 이 사진을 그냥 딱 풍덩 띄워들고 싶죠, 그렇죠? 자, 휴가가 좀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보니까요, 여기 어떠한 것들이 이 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큰 거요. 쭉 보니까 사람이 여기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일단 메인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 색상을 하고 있는 하도 토익 스피킹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딱 저는 파라솔이 보여도요. 무슨 색깔의 파라솔이 있는지 몇 가지 종류의 색깔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주로 띠고 있는 파라솔들이 또 중앙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보니까 그림의 중간쯤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 아름다운 나무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물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딱 보면서 저 건물 내가 묘사해야 되겠구나 느끼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고 7문장을 만들려고 한다면요. 이거 갖고 7문장 만드는 거 쉽지가 원래 않습니다. 뒤에 산이 높구만. 높지 않아도 높다고 말하세요. 그런 거 별 신경 안 씁니다. 산 묘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문장이 바닥났다. 하늘이 참 맑군요. 날씨가 좋군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하면은 문장 7개 채워가지고요. 자, 이 파트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사진 전경에 있는 해변의 사람들과 파라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묘사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people and beach umbrellas on the beach 하고 of the picture. 우리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경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진 중간에 늘어선 집들, 그래서 houses are lined up 하고 여기 중간을 뜻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of the picture. 그러면 이거 답을 채워놓고요. 보겠습니다. 자, people and beach umbrellas on the beach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우리가 전경은요. 우리가 일단 사진을 바라봤을 때 우리한테 가까운 순서가 전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oregroun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요. 앞에 있는 for는 전방을 나타내고요. ground는 지점을 나타내니까 뭐 전방 지점, 전경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전치사를 사용해가지고 꾸며주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진 중간에 늘어선 집들이니까 우리가 중간이라는 건 역시나 미드를 쓰겠죠. 그렇죠? 전치사 in을 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관사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in 다음에 in middle로 해버려야 되는 건지. 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뭐 이것은 관사에 대한 뭐 진리라든가 모든 총합적인 규칙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상대적인 위치를 묘사할 때는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 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치 나타내는 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n a middle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in the middle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연습을 한두 번만 해보면 됩니다. 다 강의만 듣고 멈추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꼭 문제 같은 거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없으니까요. 남은 문제 꼭 다 풀어보셔야지 실력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문장 읽어보고요. task number 6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가 아니고 task number 6 1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houses lined up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그림 묘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완벽한 문장도 아닐 뿐더러 문장이 약간 좀 짧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요. 나중에 케이스를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문장을 쭉 7문장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뒤에 산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이런 것들 묘사를 추가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그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뭐 묘사하려면 묘사할 거리가 많아서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림에 되게 아이템들이 많이 차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딱 초급자, 베이스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뭐부터 묘사를 해야 될지. 저한테 묘사를 맡겼다면요. 당연히 이 가게부터 저는 묘사를 할 것 같아요. 저 맨 처음에 뭐 묘사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걸로 뭐 인트로를 짰겠죠. 그렇죠?
이거는 거리에 있는 가게 사진입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가게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고요. 가게에 대한 설명 다음에 내가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문장이 몇 개 안 나왔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로 눈을 돌리겠죠. 이 뒤에 있는 이 나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제가 추가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앞쪽에 있는 가게가 나와 있는데요. The store right 한 다음에 어디 있죠? 바로 앞쪽인데요. right가 이 바로를 뜻하는 거니까 바로 앞쪽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뒤쪽 귀퉁이에 아까 전에 이 코너에 보니까요. 자, 뒤쪽이고요. 뭐가 있다고요? 나무와 자동차 그리고 아까 뭐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그럼 이 두 개를 나타내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전치사 기대할 수 있고요. 전치사 바로 다음에 장소 나타내는 표현 나올 거고요. 자, at the front 해가지고 자, 그렇죠? at을 사용한 다음에 the front가 나왔습니다. 그 전방에 이런 식으로 바로 right, 바로 앞쪽에 있는 가게 the store right at the front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뒤쪽 귀퉁이라는 건데 자, 귀퉁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기에 보니까 back edge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저한테 아마 이 문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전 back edge라는 표현보다는요 back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한 코너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back edge 또는 back corner 이런 식으로요. 그럼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task number 6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 tree and a car at the back edge 또는 A tree and a car at the back corn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태스크를 통해서요. Part number 2 그림 묘사하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그림 묘사한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갖다 놓고 이 그림을 어느 순서로 묘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거 여러분들 몇 번 그림 보면서 한번 훑어보세요. 쭉 보면서 굳이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안 가시더라도 딱 보면서 이거는 무슨 그림이니까 뭐부터 묘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살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예를 들면 인트로는 어떻게 짠다고요? 그렇죠. There is 또는 there are 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역시나 분사 같은 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순서로 표현할 건지 머릿속으로 연습해 보고요. 그 순서를 잡은 다음에는 각 순서대로 어떠한 패턴과 문장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문장을 짜면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시면 감을 잘 산만하다고요? 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실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in my next class. Bye bye.